자, 시작을 할게요. 3월의 마지막 날이네. 자, 우리 지금 이게 2개월 차죠, 지금? 2개월 차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한 달 참 빠르네, 그쵸? 아마 날짜로 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어때요? 한 달 동안 좀 들을만 했어요? 고맙네. 자, 오늘은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웹헬퍼라는 거를 만들고, 이제 페이지를 이제 강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제 요 기능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폼 태그에 대한 액션 페이지 만들 때예요. 그래서 폼이 있는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액션 페이지로 서브밋을 하면 전송한다는 얘기죠. 서브밋을 하면 여기서 그 값을 request.getParameter에서 값을 받을 텐데, 그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 값을 활용하기 전에 전달받은 값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그 id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한글로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id는 한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 딱 뿌리고 뒤로 튕겨줘야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유지 기법이란 걸 이제 가미를 했어요. 일단은 겟방식의 상태 유지 기법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한번 연습 문제처럼 제가 번외편으로 내드렸던 내용하고 겹쳐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오늘 실습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원리만 확인하면. 자, 만약에 이렇게 페이지가 제시가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링크를 걸면서 ans1이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1, 2, 3, 4 이렇게 값을 다르게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걸 이제 파라미터를 받을 거예요. 전 페이지에서 웹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면 ans1이라는 게 전달될 텐데, 이거를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전에 넘어온 값과 새롭게 추가되는 값을 누적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전 페이지에서 1이라고 전달됐으면 이걸 그대로 모두 적용해주고 새로운 값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ans1, 2 두 개의 값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거 받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준 상태에서 새로운 값을 또 추가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페이지에서 모두 누적돼서 전달된 결과를 받는 건데, 이렇게 get 파라미터가 누적돼서 전달되는 과정을 URL 리라이트라고 불러요. URL을 계속해서 다시 쓴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앞으로는 모든 JSP 페이지 첫 줄에 웹헬퍼 객을 일단 만들고 시작하세요. 그럼 얘가 캐릭터 인코딩 같은 걸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q2.jsp한테 ans1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디자이너 PM 이런 식으로 링크 값을 보냈어요. 화면을 좀 키울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여기서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머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값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웹헬퍼 만들고 request.getParameter라고 해서 첫 번째 값 받아요. 자, 우리가 전에 했을 때는 요거까지만 하고 밑에 이런 처리가 없었어요. 자, 만약에 첫 번째 값이 널이거나 없다면, 자,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뿌리고 전 페이지로 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을 하면은 여기서 실행이 중단하니까 그 다음까지 안 가죠. 네, 이런 식의 처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 때는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변수를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줘야
선택값이 전부 똑같이 누적이 되고 새롭게 전달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한글 파라미터를 보냈어요. 한글 파라미터는 그냥 못 보내고 URL encoder.encode 라고 해서 인코딩 하고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은 안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항목들을 보면은 새로 고침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페이지 HTML 코드 확인하면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변수 값이 그대로 있고 한글 값은 이렇게 인코딩된 상태로 걸려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야죠. 값이 두 개니까 검사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한 100페이지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코딩인지 노가다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해보셨던 그 MBTI 검사라는 거는 얼마나 노가다가 심한 거야. 난 그거 만든 놈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 물론 거기에 광고라도 걸었으니까 아마 쏠쏠하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Q02에서 넘어올 때 ANS1하고 그 다음에 한글 값이 인코딩 된 채로 넘어왔죠. 자, 잠깐만 이따 지나갑시다. 밖에 좀 시끄럽네. 전 페이지에서 한글 데이터가 인코딩 돼서 넘어왔어요. 근데 인코딩에서 넘기면 받을 때는 인코딩이 자동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어도 받을 땐 멀쩡한 값이 들어온다고요. 보낼 때 이렇게 인코딩해서 보냈잖아요. 그럼 받으면은 이게 멀쩡히 한글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럼 그걸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하겠어? 인코딩 또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종이를 접어서 던졌는데 내가 여기서 그 뒷자리까지 종이를 보내라고 해서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서 규나 씨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는 과정에서 그게 쫙 펴진 거야. 규나 씨는 그걸 다시 꼬깃꼬깃 접어서 그 인섭님한테 보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쫙 펴져. 다림질까지 되네? 그럼 인섭님은 그걸 또 꼬깃꼬깃 접어서 뒤로 줘야죠. 그래서 인코딩이 풀려서 오니까 다시 인코딩 또 해줘야 돼요. 엄청 귀찮죠. 저기 한글을 썼을 때만 저런 거죠? 한글이나 띄어쓰기 뭐 이런 거. 띄어쓰기도 포함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온 거, 전 페이지에서 온 거 또 인코딩해서 건 거고, 세 번째로 성별값 이렇게 넣은 거죠. 마지막 페이지는 값을 다 받아요. 자, 이 값들에 대해서 값이 적절한지 if 문으로 검사해주고 값이 적절치 않다면 뒷페이지로 튕기고 첫 파라미터가 널이면은 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저도 예제 만들면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복사 붙여넣기 해요.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사 붙여넣기에 피해가 있지. 고칠 때 안 고치는 거. 이런 건 그냥 좀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에 결과 뿌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그거 웹헬퍼 갖다가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설문조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종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전 단계부터 최초 단계부터 정상적으로 값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컴퓨터로 URL을 직접 입력해서 이런 데로 바로 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루틴에 걸려서 전 페이지로 튕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 백이잖아. 지가 왔던 원래 뒤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머물러 있던 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 표시줄에 주소를 직접 입력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전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브라우저 첫 화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요런 겁니다. 요거는 실습 금방 할 것 같으니까 포스트 방식도 같이 봅시다.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습 마무리 합시다. 왜냐면은 여기부터는요, 요 단어는 코드가 교환에 있는 코드대로 안 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REGX 헬퍼를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때 예외 처리를 잔뜩 때려 박아 놨어요. 스로우즈를. 그래서 여기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세 번째 단원부터는 그냥 교환은 접고 이제 그 미리 준비한 코드, 어저께 끝나고 나서 제가 코드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바라고 하면서 API 1번부터 쭉 만들어 왔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거기서 끝내면은 사실 이 공부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2교시부터는 이제 이전에 했었던 API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을 여기다 병합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HTML까지는 안 넣었는데 이제 JSP 페이지를 실행하면 오늘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 HTML을 안 짰어요. 근데 이 페이지가 실행되면서 벌써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결과 받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로그로 출력하고 끝냈는데 이제 걔를 여기다 출력해야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아마 주말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구나. 미안해. 해보고 싶을 리가 없지. 주말에 뭔가 스스로 해볼 만한 게 생길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수업 목표라서 오늘은 교환에 없는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30분까지 실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합시다. 2교시는 시간 텀 좀 길게 갈 거예요. 자, 이따 봐요. 자, 다음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번외편이에요. 일단은 뭐 교환 내용은 접어두고 지금부터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병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전 수업 예제들을 일단 찾아 놓으세요. 자, 우리 API 1번부터 9번까지 했었어요. 자, 지금 저는 이미 완성을 해 놓은 상태라 자, 일단은요. 왜 경고가 떠 있지? 아, 이건 무시하자 그랬지. 자, API 05입니다. API 05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그때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헬퍼랑 레트로핏 헬퍼 그리고 util이라는 게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API 05번부터요. 그러면서 REGX 헬퍼 요 정규 표현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형식이 맞지 않으면
포맷 익셉션이라는 이름의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때 이 스트링 포맷 익셉션은 우리가 익셉션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직접 만들어놨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안에 현재 프로젝트의 메인 패키지 이름은 study.jsp.model1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jsp.study라고 가정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모델1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이후에 생성되는 패키지는 전부 이 하위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돼야 될 패키지가 첫 번째가 exceptions. 자, 여기에 API 05번에 의 스트링 포맷 exception 클래스를 복사하세요. 자, 패키지를 만드신 다음에 넣는 방법 잘 보세요. 예전에 했던 소스를 이렇게 패키지에다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잠깐 캔슬하고 다시 exceptions 패키지도 지울게요. 자, 여기 자바 리소스 건 아니면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건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 하면은 패키지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study.jsp.model1.exceptions 라고 패키지를 만들면 패키지가 폴더상 좀 이상한 데 생길 거예요. 처음에 이거 이클립스 버그거든요. 폴더가 이 패키지가 좀 이렇게 이상한 위치에 생기는 게 이클립스 버그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얘가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가 여기서 표시가 안 돼요. 숨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소스를 먼저 여기다 넣어요. 하나 새로 만든 패키지에다가 끌어다 넣으면은, 끌어다 넣을 때 오케이 누르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잡고 F5키 누르면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하면은 위치가 다시 잡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한 데 생기는 거는 그냥 이클립스 버그예요. 자, 소스를 갖다 놓고 나면은 패키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키지 이름을 직접 맞춰줘야 됩니다. 패키지 이름은 study.jsp.model1.exceptions 라고 패키지 이름은 직접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퍼 패키지 안에서 API 05 프로젝트에 그래서 이제 파일 헬퍼, REGX 헬퍼, 레트로핏 헬퍼, util 클래스를 복사하세요. 얘네들도 복사하고 나면 패키지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레트로핏에서는 지금 에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 에러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폼.xml의 라이브러리 설정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거 REG 헬퍼 같은 경우에도 스로우 이거 스트링 포맷 익셉션 요거가 에러거든요 지금. 에러 나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패키지가 바뀌었으니까 임포트 구문을 맞춰줘야 돼요. REG 엑셀프는. 일단은 복사하는 것들만 먼저 쫙 복사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를 이제 수정을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모델 패키지는 만들어 놨죠. 모델 1 안에 모델이란 패키지 여기에 두고 API 공유 프로젝트에 박스 오피스랑 심플 클래스를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나면 일단 다들 패키지를 맞춰주세요. 패키지 이름은 여러분들이 코딩하셔서 직접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비스 패키지를 복사해서 API 공유 프로젝트에 HTTP 서비스 클래스를 복사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프로그램 앞에 패키지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패키지 만들어서 다 갖다 넣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북? 아, 있는 거 다 복사하세요, 그냥. 카카오도 모두 그냥 다요. 그냥 다 복사하세요. 자, 복사가 다 됐으면 이제 API 09로 갑니다. API 09에서는 프로젝트의 디파트먼트 프로페설 스튜던트 클래스를 모델 패키지에 복사하시고 서비스 쪽에서는 API 09 안에 디파트먼트 서비스 클래스 복사하시고 서비스의 IMPL 패키지 있죠? 얘는 프로젝트 API 공고에서 IMPL
클래스 복사하시고, 이게 모델이 디파트먼트가 지금 저희 있는 거랑 얘랑 내용은 다른데 이름은 똑같거든요. 공구에 있는 걸 덮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예. 왜냐면 얘는 롬북이 안 먹혀 있는 디파트먼트에서 공구에 있는 거는 어차피 롬복을 넣고 안 넣고가 게터 세터를 직접 코딩하느냐 자동화하느냐 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6번째, 매퍼라는 패키지를 새로 만드시고요. API 공급 프로젝트에 무슨 매퍼.xml 파일들 모두 복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에 study.jsp.model1, 그냥 이게 메인 패키지, 프로그램 패키지죠. 이 프로그램 패키지에 API 공구에 프로젝트에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 클래스와 config.xml을 복사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 패키지가 안 보일 거예요. 요 패키지 자체가. 이 하위 패키지들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스를 일단 패키지가 없으니까 자바 여기다 그냥 갖다 넣으세요. 자바 소스를 여기다 갖다 넣으세요. 자바라고 돼 있는 데다가. 그럼 디폴트 패키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패키지 이름을 직접 바꿔요. 그냥 study.jsp.model1 이렇게 바꿔요. 여전히 빨간 줄 갈 거야. 왜냐면 패키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랑 다르니까. 그쵸? 이 패키지 구문에다가 마우스 살짝 올리면은 move. 자, 실제로 얘가 명시되어 있는 패키지는 이건데 파일이 있는 위치가 엉뚱한 데 있으면 마우스 올렸을 때 실제 그 위치로 옮겨라 라는 move로 시작하는 명령이 있어요. 메뉴에. 이거 누르면 그 위치로 파일이 이동을 해요. 그럼 그때 숨겨졌던 패키지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config.xml 다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파일들이 다 배치가 되고 나면, 에러 수정 작업인데요. 1. 패키지 구문은 직접 수정하세요. 이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에러가 다 임포트일 거예요. 모든 파일에 패키지 구문 직접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 각 파일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이게 임포트 자동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잘못된 임포트는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임포트는 자동으로 추가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으면 팝업으로 물어보긴 할 텐데, 뭐 그거를 하면은 임포트 문에 에러 나는 건 단축키로 다 수정이 돼요. 대신에 파일마다 한 번씩 다 눌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전에 했던 것들을 싹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까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텍스트로 올릴게요. 얼마야? 410. 자, 다음 작업 넘어갑시다. 그 몇몇 클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중에 일부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뭐 레트로핏이라든지 쥐슨이라든지 마이바티스, 마이에스큐엘 커넥터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 라이브러리를 하나도 세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폼.xml에 레트로핏, 쥐슨, 그 다음에 JDBC, MySQL 커넥터, 그리고 마이바티스 관련 설정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하면은 이제 이클립스가 라이브러리를 쭉 다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간의 모든 에러는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에러를 또 수정해야 되는 게 4번에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자바에서 config.xml 파일의 경로를 수정해야 돼요. study.jsp.model1.config.xml이라고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에러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에러 났을 때 왜 에러지 하면서 당황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config.xml 파일 하단에 매퍼 파일의 경로도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도 study.jsp.model
모델 원점 매퍼스 점, 아 여기는 슬래시로 들어가 있구나. 점이 아니고 슬래시네요. 무슨 매퍼점 XML 이렇게 수정을 다 해줘야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나요. 자, 매퍼 패키지를 본인이 만들 때 매퍼라고 만들었는지 매퍼스라고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매퍼스라고 만드는 바람에 한 글자 더 고쳤네요. 여기 이름을 뭐라고 만드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잘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MySQL 커넥터 자바였었죠. 음. 자, 추가해야 될 그 폼점 XML 부분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전에 썼던 이 앱 02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싹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갖고 오고 나면은 임포트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빨간 줄들이 갈 텐데, 그때는 클래스 뒤에다 두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번씩 눌러서 임포트를 하나씩 다 직접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저는 보통 이제 임포트 구문은 아래쪽에다 두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 결과 값을 밖으로 어떻게 꺼내느냐, 이제 요것만 남은 거죠. 이거는 저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걸 밖으로 꺼낸다라.
retrofit.create. 이런 게 있었나 본데 잠깐만요. 아하. 자, 지금 얘는 익명 클래스 방식으로 이렇게 반환을 받잖아요.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제 요 익명 클래스라는 방식으로 반환을 받는데, 이거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네요. 콜 여기까지는 똑같고 더 간단해져요. execute라고 호출하면은 리턴을 받을 수 있어요. 리스폰스 타입에 우리가 정의한 박스 오피스 객체를 받아서. 근데 여기서 리스폰스라고 하면은 JSP 리스폰스랑 겹치는구나. 얘는 박스 오피스라고 해야겠네. 자, 코드 좀 되돌. 자, 이렇게 한 줄 호출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콜.inQ라고 해서 이렇게 내부로 받았었는데, 이건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해서 일종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스타일이고, 그럼 이제 HTML을 요 안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가 좀 불편하죠. 얘를 inQ가 아니라 execute라고 호출하면은 이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요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nQ가 요거 다 빼고 그냥 execute라고 하면은 리턴을 받는데, 얘를 통해서 body를 호출하면은 여기부터 이어져요. 여기서 들어갔던 요 코드를 on response 안에 있던 코드를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밖에서 돌아요. 자, 다시 이전 코드의 on response에 있던 거, 얘는 그냥 요 코드 그대로예요. 이전 자바 코드에서 on response 통신이 성공한 경우에 들어갔던 요 처리는 그냥 여기로 그대로 똑같이 와요. 다만 call.inQ라고 호출했던 부분이 call.execute로 바뀌어요. 글자가 잘렸는데 execute라고 하는 메서드로 바뀌어요. 파라미터 필요 없고 리턴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리턴 받는 객체가 리스폰스 안에 박스 오피스 클래스를 담아서 줘라. 마지막으로 얘만 여기서 객체 이름 맞춰주시면 돼요. inQ는 소리 미안해요. 예, 줌 마이크를 껐네요. 녹화는 잘 됐을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전 코드가 살짝 변하는데 inQ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이렇게 이너 클래스 형태로 받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쓰기 쉽게 리턴을 받아서 쓰려면 메서드가 inQ가 아니라 execute로 바뀌어요. execute라고 호출하면 돼요.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제 리턴을 받는데, 리턴 타입은 리스폰스예요. 응답받은 거니까. 이 리스폰스는 JSP 리스폰스랑 다른 애예요. 패키지 보시면 레트로핏2 안에 있는 리스폰스예요. 리스폰스에 우리가 이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를 정해놨었어요. 제이슨 구조에 맞게.
그래서 통신 결과를 여기에 이제 매핑 시킨 객체가 떨어지고 요 객체를 이어받아서 body라고 호출하면은 그게 제이슨 응답 결과가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쓰던 대로 쓰면 돼요. 자, 이전 메인 클래스 코드 갖고 계시죠? 그거 일단 맨 위에부터 여기까지는 복사해서 똑같이 넣고 23라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라인부터는 다시 예전에 코딩했던 거 복사해서 갖다 놓되 요 객체 이름만 윗줄하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콘솔 창의 결과가 잘 나오는지까지만 봐주세요. 예, 요거 지금 합시다. 자, 아직 정의가 좀 안 됐어도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JSP 파일을 실행을 하면 콘솔에 이렇게 지금 출력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콘솔에 출력하는 게 아니지, 그쵸? 그럼 이 포문을 이제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 포문을 바디 안으로 옮길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이제 영화 제목하고 관람객 수를 뿌리는 건데 테이블 보더는 1 t헤드 tr th 제목 th 관람객 수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분은 t 바디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tr 한 다음에 td 제목 그리고 관람객 수는 몇 명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tr이 한 줄이니까 요 단위로 반복 돌리면 되죠. 반복문으로 저 tr을 감싸 주겠습니다.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JSP 블록으로 넣어요. 폼은 닫아야죠. 폼은 닫아요. 그럼 이제 요게 영화 제목이네요. 출력해요. 이게 관람객 수죠. 얘를 여기다 출력해줘요. 이제 찌끄레기는 지우자고요. 그럼 결과가 예측돼요? 이미 필요한 거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API 01부터 09까지 했던 거를 출력하는 대상만 HTML로 옮기면 돼요. 실감이 안 나죠? 여기에 어제 수업했던 내용을 더 붙여봅시다. execute HTTP 서비스 했던 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 여기에 타겟 DT라고 해서 날짜 값이 고정으로 박혀 있죠, 지금. 이거를 파라미터로 처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예전에 분명히 그 카카오에서 이미지 그거 하는 거 했던 거 같은데 어디 갔지?
없어졌다. 자, 여기에 물음표로 어떤 변수를 보내고 싶으면 일단 키값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우리가 이 타겟 DT라고 하는 이 개 파라미터만 그때그때 바꿔보낼 수 있으면은 원하는 날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주소에서는 타겟 DT라고 하는 날짜 값을 지우고요. 그 파라미터를 받으려면은 얘 호출할 때 골뱅이 쿼리 라고 넣어주고 여기에 URL에 적용될 변수 이름 그리고 그 값에 적용될 파라미터 변수 이렇게 하면은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date라는 파라미터를 문자열로 보내면 그게 요 URL에 타겟 DT라는 이름으로 실려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럼 JSP에서 웹헬퍼 타입에 웹헬퍼는 웹헬퍼.get instance 이렇게 하면 이제 파라미터 받을 준비가 되죠. 스트링 데이트는 request.get 파라미터 date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받겠습니다. 만약에 date가 널이거나 date가 빈 문자열이라면 캘린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시점 캘린더 객체점 add 캘린더 점 day of month 날짜 값에 대해서 하루 전날짜로 취득하고 왜냐면 영어지능은 하루 전날 것까지밖에 안 주니까요. 그래서 요 데이트 변수의 데이트는 스트링.포맷 %04D %02D %02D 그래서 c.get 캘린더.year c.get 캘린더.month 근데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c.get 캘린더.date 데이트 이것도 그냥 데이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날짜 값이 실행이 되겠죠? 날짜 값이 오겠죠? 이 날짜 값을 박스 오피스에다가 전달하면 그냥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하루 전날짜에 대한 날짜 값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던전 앤 드래곤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 전날 거대. 아직도요 이거?
자기 안에 폼을 하나 넣어요. 메소드는 뭐 상관없고 액션을 현재 작업하고 있는 movierank.jsp로 보내면 얘는 입력값을 자기 스스로한테 보내는 애죠. 여기서 input type text, name은 date, input type submit, value는 검색.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 value는 아까 만들었던 데이트 변수 이렇게 해주면 화면 상단에 이런 애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값을 수정하고 검색 누르면 이 값이 자기 스스로한테 전달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네요. 펜 잠깐만요. 펜 어디 갔어? 자, 다시요. 여기서 값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이 되는데 그 말은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요 페이지니까. 자, 얘가 네임 속성이 데이트였고요. 이 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값이 널도 아니고 빈문자열도 아니니까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그럼 이제 레트로핏 준비를 하는데 이 날짜 값을 레트로핏에 보냈어요. 여기다가 레트로핏은 이거를 그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할 때 파라미터로 보내게끔 아까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원하는 날짜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돼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일 올라왔네. 22년 12월 25일 이날은 사람들이 뭐 봤는지 봅시다. 아바타 봤네요. 자, 날짜를 직접 입력하려니까 조금 불편해요. 가볍게 input type date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날짜를 선택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input type date는 날짜 선택한 값을 input type date의 전송값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날짜 값이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간에 그럼 이제 요 데이트도 그 값이 없으면은 직접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형식을 맞출 수 있는데 값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풋 태그의 밸류로 잡아줄 때는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밸류가 세팅되지. 형식이 다르면 얘가 값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는 연어류 사이에 빼개가 있는 형식밖에 관리를 못해요. 근데 레트로핏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당초 형식을 빼개기로 넣고 관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왜냐면 보낼 때만 레트로핏에 보낼 때만 점 리플레이스 빼기를 지워라 라고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거를 마음껏 검색할 수 있는 형식이 완성이 되죠. (2022년 3월 31일) 1년 전 오늘은 뭘 봤나 봅시다. 더 배트맨 재밌나? 난 아직 안 봤는데. 수학자는 재밌었던 것 같아. 자, 지금 이거 만드는데 일단 디자인 걷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공부한 범주에서 벗어난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단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단원 이름들만, 단원명이 아니면 이제 기술 이름, 뭐 HTTP 통신이라든지 뭐 제이슨 처리라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키워드들만 먼저 나열을 해보세요. 그 키워드에 내가 뭔가 설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어느 예제 참고 이 정도만 덧붙일 수 있어도 공부는 거기서 이 기술은 끝내도 돼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상세 내용을 내가 어디서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덱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로 학습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까지 해봤냐면은 요 예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붙이세요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붙이게 막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노트 하나 핀 다음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단어들 적어서 붙인다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노트에다가 쭉 이렇게 아무데나 두서없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적어보세요. 줄맞춤 같은 거 잘할 필요도 없어. 뭐 레트로핏, 뭐 제이슨을 처리하기 위해서 쥐슨이란 거 필요했지. 자, 이거 하면서 내가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었네. 여기에서는 URL에 변수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JSP 가니까 이걸 get이라고 불렀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적어줘야 돼요. 레트로핏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는 이제 예제 뒤져야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며칠차 뭐 API 05 참고 이런 식만 적어놔도 된다고. 저도 레트로핏 안 보고 코딩하라 그러면 왜 그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을 머릿속에 100% 다 듣는 게 아니라 수업에 인덱싱을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전화번호 뭐 뒤에 찾아보기 있는 것처럼. 안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거의 6개월,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 새로 쏟아지는 기술들 못 따라가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한 모델 1에 대한 이 코드들 제가 압축해서 단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아까 같이 합시다라는 거를 다 따라오셨으면은 HTTP 서비스에서 여기 URL 정의하는 거,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여기랑
여기 뒤에 주소 이 부분만 좀 바뀌어 있을 거고요. JSP 파일은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저는 04번 레트로핏이란 폴더 안에 movierank.jsp라고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수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요거 실습하는 걸로 진행합시다. 일단은 지금 4시 6분, 5분이라고 치고 4시 반까지 실습시간 할애하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40분에 만납시다. 5분 더 쓸게요. 4시 45분에 만납시다. 이따 봐요. 이거 이런 건가? 네네. 자, 지금 이 코드는 예전에 우리가 기본 자바에서 했었던 통신 코드인데 서비스.get 오피스 이렇게 리턴 받는 거를 한 번을 더 복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신 한번 1회, 여기서 통신 2회차가 되겠죠? 자, 만약에 한 번 통신할 때마다 5초씩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초가 걸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요 처리가 끝나야 다음 처리로 넘어가고 얘가 끝나야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끝나야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걸 동기 처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그램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을 처리하는데 얘가 할 때마다 이렇게 진짜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느릴 거 아니에요. 매번 10초 동안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익명 클래스라고 그랬죠. 익명 클래스 형식으로 구현하는 애들은요, 대체로 요 통신 처리를 지가 직접 하고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별도의 작업 공간에 너 알아서 해 라고 그냥 작업을 시키고 지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 안이 실행되려면, 이 익명 클래스 안이 실행되려면은 5초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가 실행되는 거는 그 시간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작업만 다른 곳에서 따로 시켜놓고 자바는 그냥 지갈 길을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통신을 별도의 공간에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에서 주인 한 명이 지 혼자 다 서빙하고 요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알바를 이때마다 한 명씩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저쪽 테이블 서빙하고 네가 알아서 저쪽 테이블 서빙해서 알바 2명이 동시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이 그 프로그램 전체 흐름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동시 실행시킬 때 제가 여기 출력문에다가 위쪽에는 출력문에 1111이라고 적어놓고 두 번째 거는 출력문에다가 이렇게 2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된다 그러면 1111이 다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2가 출력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력되는 거 보면 막 섞여있죠. 작업 2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통신이라는 건 다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끝날 때까지 여기서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면 프로그램은 화면에 로딩바를 띄우고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못 건드리게 락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돌아가더라도 사용자는 그동안 지할 일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흐름이 하나 있고 통신을 처리하는 흐름이 하나 따로 생기고 여기서도 통신을 처리하는 흐름이 따로 생기고 동시에 하나, 둘, 3개의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작업은 이미 여기가 자바는 이미 지 할 일 다 했어. 대신에 여기서 별도의 작업들이 따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메인 흐름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별도로 작업하는 이런 흐름이 끝났다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 익명 클래스를 두는 거예요. 얘가 얘를 호출하도록. 이 작업이 끝나면 여기를 호출하도록. 그래서 익명 클래스는 그래서 호출을 하는 애가 아니라 호출을 당하는 애예요. 별도로 진행된 작업이 자기가 하는 일이 끝나면 나한테 알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메인 흐름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런 처리를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등장을 시키는데, 이거는 워낙 로우 레벨의 하드코어한 코딩일 때나 스레드를 쓰는 거지, 실제로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면서 멀티태스킹 구현할 때 보면은 스레드에 T자도 표시가 안 돼요. 여기 스레드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대신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고, 우리는 작업이 끝났다라는 메서드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준비해 놓으면은 별도의 작업이 끝났을 때 상황에 맞게 얘네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알바들이 일 끝나면 우리한테 일 끝났어요 라고 보고 때리는 거예요. 단점은 이 안에서 만든 변수들은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바 기본할 때 뒷부분에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별로 직접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개념은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웹사이트는 JSP는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여기에 접속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속자들의 접속한 JSP 페이지가 각각 알아서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톰캣 자체가 만약에 이게 동기 처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접속자가 그 페이지를 다 실행시키기 전까지 나머지 접속자는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 근데 접속자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페이지를 본다고요. 톰캣 자체가 웹페이지를 띄우는 게 비동기 형식이기 때문에 비동기 안에서 비동기를 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웹은 구현할 때 그냥 순서대로 실행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요 execute 얘를 실행하면은 통신이 끝날 때까지 코드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만약에 이게 진짜 재수없어서 한 15초 걸렸다, 그럼 페이지 뜨는 건 최소 15초 이후야. 그냥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죠. 웹은 그 자체가 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얘가 끝날 때까지 코드가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리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니까. 비동기 처리는 얘가 끝나건 말건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리턴 받을 기회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리했던 거 한번 해봤고요. 공사 디파트먼트, 공사가 아니구나, 05.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JSP 파일을 또 만들죠. list.jsp. 자,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서비스도 넣어놨었죠. 자, 이게 우리가 그때 데이터베이스 처리했었던 코드예요. 자, API 공구 안에 여기 보면은 저장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게 아마 getList 요걸 겁니다.
겟리스트 API 09 안에 API 05 앱 05 이게 데이터베이스 처리했을 때 썼던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쭉 복사를 하자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새로 JSP 파일 만든 거에다가 자바 코드를 다 넣어요. 자, 임포트 또 해야죠. 로그 객체. 로그 객체 만들 때 여기는 페이지 이름 넣는다 그랬죠? list.jsp SQL 세션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 디파트먼트 자, 일단 여기서 당장 검색 기능은 안 쓸 거니까 set log 여기 값 채워넣는 거는 뺄게요. 서비스 임포트 IMPL도 임포트 리스트도 임포트 주석은 삭제하기로 해놨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처리를 했는데 조회 결과가 저장될 객체를 미리 준비하고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이 조회 결과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로그로 출력을 했죠. 여기를 지우고 이제 웹페이지로 넣을 거예요. 자, 에러가 나면은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는데 이건 웹페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웹헬퍼를 만들고 웹헬퍼 이건 할 필요가 없구나. 자, 이렇게 웹헬퍼를 만들고 에러가 나면 이게 에러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보내건 요거를 하건 일단 에러가 났으니까 웹헬퍼 리다이렉트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고 사용자한테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여기선 좀 있어 보이게 에러 메시지 처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밑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리턴 에러 났으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면 캐치물 해서 리턴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이 끝나면 나중에 접속을 해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리턴하면은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로즈를 파이널리 안으로 넣을 거예요. 왜 리턴 전이 아니고 파이널리 전이냐? 이게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동작하는 흐름이 좀 웃겨요. 트라이를 해. 에러가 났어. 캐치로 가죠. 여기서 리턴하라 그러네? 라고 하면은 리턴을 하기 전에 파이널리는 다 하고 리턴해요. 이게 트라이 캐치가 흐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퀴즈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에다 일일이 다 집어넣을 수고를 더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 리스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안에서 HTML로 출력해 봅시다. 테이블 보더 1 T 헤드 T 바디 T 바디가 아니구나 TR
th 학과번호 이름 과 위치 그 다음에 tbody tr td 101번 td 컴퓨터학과 td 뭐 종합관 이게 이제 조회된 데이터만큼 반복하면서 출력해 줄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조회 결과를 리절트로 받아놨어요. 아까 여기서 반복문 처리하던 거 제가 지웠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to 디파트먼트 타입의 아이템 리절트에 대해서 돌아라. 자, 이렇게 걸면은 여기서 이제 item.getDPT에도 여기도 item.getDname 여기도 item.getLog 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무시 에러 안 날 것 같은데 에러 난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결과 이렇게 화면에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셀렉트죠. 일단 요거는 내용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딱히 상세 내용을 표시할 필요는 상세 페이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상세 페이지는 생략할게요. 근데 밑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홈 액션을 list.jsp로 돌려라. input 타입 텍스트 네임은 키워드 버튼 타입 서브밋 검색 이렇게 하면은 입력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한테 보내죠. 그럼 이제 그걸 받읍시다. 스트링 타입의 키워드는 request.getParameter 키워드 이거를 요 빈즈한테 넣을 거예요. dpt.set dname에다가 키워드를 걸고 dpt.setLog에다가 키워드를 걸 거예요. 그럼 요 키워드는 요 키워드를 담고 있는 dpt 객체는 get list한테 전달될 거고 서비스로 서비스는 파라미터 받은 거를 매퍼 쪽으로 넘기겠죠. 셀렉트 리스트로. 그럼 우리는 매퍼에서 그 전달받은 빈즈 객체에 파라미터가 있다면 like 문을 만들게끔 추가 코딩을 해놨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바라고 검색하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검색어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검색어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에다가 파라미터를 걸어주면은 검색이 된다 그랬죠. 이거 어저께 했던 예제랑 똑같은 예제예요. db만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검색어가 여기 남아있겠죠? 이렇게
자, one more thing. 오늘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테이블 밑에다가요, 링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dd.jsp라고 놓을게요. 학과 추가라고 링크를 하나 걸게요. JSP 파일 코딩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렇게 에러 날 게 없는데 빨간 줄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클립스가 버그가 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코딩을 잘못한 건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찝찝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하도 빈번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또 시작이네 그러고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 학과 추가 링크 있죠? 근데 현재 add.jsp는 안 만들어 놨어요. 누르면 404라는 거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페이지 나 파운드. 그럼 이제 add.jsp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add.jsp. 자, 여기서 학과 추가 폼 메소드는 포스트 액션은 add ok.jsp. 자, div 놓고 레이블 학과 이름 for tname input 타입 텍스트를 걸고 name은 tname id도 tname. 학과 추가할 때 일련 번호는 자동 생성되니까 늘 필요 없죠? 학과 위치 록 그리고 이제 div 놓고 버튼 타입 서브밋 저장하기. 자, 그럼 이제 폼이 생겼고요. 입력하고 저장하기 누르면 add ok.jsp로 입력값이 전송될 겁니다. 아직 이 페이지 만들기 전이니까 추가할게요. new JSP add ok.jsp. 자, 웹 헬퍼 만들게요. 자, 웹 헬퍼 만들었고 스트링 타입의 tname은 request.getParameter tname 입력값 받아야죠. 스트링 타입의 log은 request.getParameter log. 그럼 입력값을 받았어요. 자, 이제 다시 옛날 코드 봅시다. 자, 이게 데이터 저장할 때 썼던 코드거든요. 앱 01이요. 요 dpt라고 하는 빈지 객체에다가 값 2개 세팅하고 이거를 서비스에 있는 add라는 곳으로 던진 거예요. 자, 얘를 쭉 복사해서 이 코드 밑에다가 넣을게요. 자, 임포트 문제되니까 또 열심히 노가다 뜁시다. 아이 귀찮아. add ok.jsp. 자, 지금 우리가 전에 했었던 이 코드는
이 정보통신학과와 통신관이라는 데이터를 DB에 저장하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목록을 보면은 정보통신학과 통신관, 그때 저장했던 데이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한 내용은 request.getParameter에서 1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다 왔네. 이게 사용자 입력값이라고 했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봐도 뻔하죠? dname과 로그를 넣어줘요. 자, 에러 났을 때는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웹헬퍼 리다이렉트, 에러 났으니까 전 페이지로 튕길 건데 에러 메시지는 요거 넣어주고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리턴.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제는 파이널리에 넣어주자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는 파라미터 받아서 DB 처리 루틴을 하고 HTML은 별로 출력하는 거 없으니까 화면에 빈 거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장 완료 이렇게 코딩했다고 칩시다. 자, 학과 추가를 새 창으로 열었어요. 백엔드 비반 메가 IT 진촌이라고 하고 저장하면 저장 완료 떴네요. 로고 보면은 얘가 인서트 했겠지. 여기 보면은 인서트문 쭈루룩 하고 저장된 결과도 이렇게 쭉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장된 데이터 로고 떴잖아요. 그쵸? 저장된 결과는 얘겠네요. 리절트 이거. 저장된 결과 리턴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쵸? 아까 제가 목록 페이지 띄워놨었죠? 여기 새로 고침하면 저장된 거 있네. 근데 제가 어제부터 강조하던 게 이거예요. 입력 수정 삭제는 하고 나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얼른 톡 켜야 돼. 왜냐면 여기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 이만큼 중복 저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입력 수정 삭제는 얼른 튀어야 돼. 근데 히스토리 백으로 가면은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됐을 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HTML을 지우고 맨 밑에요. 웹헬퍼 리다이렉트, 어딘가 결과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겨야지.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list.jsp 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를 널로 때리면은 널로 때리면 이렇게 하면은 아무 메시지도 안 나오고 다짜고짜 list.jsp에서 톡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장된 거 밑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메시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누르면 리스트로 톡일 거예요. 이건 널이라고 해놨네. 근데 무슨 학과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서 저장하고 나면 저장된 결과를 다시 셀렉트해서 준다 그랬죠. 그럼 얘를 활용하면 돼요. result.get dname 플러스 2가 저장되었습니다. 저장 결과는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백엔드 비반 메가 IT 신촌 G 강의실 면은
백엔드 비반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뿌리고 누르면 얼른 키죠. 자, 학과 추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키워드를 출력해 놨는데 지금 값이 없어서 자꾸 널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저거 없애려면은 리스트에서 이게 받은 게 지금 널인 게 문제니까, 만약에 키워드가 널이면 키워드는 빈 문자열로 강제로 세팅해라 라고 하면 인풋장에 널 들어가는 거 없어져요. 자, 이렇게 구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뭔가 검색 결과도 기계공학 거 없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누르면 나오죠. 수정 삭제까지는 안 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건데, 수정 삭제는 플러스 알파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운 범위 안에서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뭔가 입력받은 거를 저장해서 보여주는 수준은 충분히 완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프로페서와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아직 2개의 테이블이 더 있으니까 하루에 1개씩만 해도 공부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랑 마이바티스랑 SQL이랑 뭐 이런 걸 다 뒤적거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근데 아까 저거 조그만한 창에서 뒤에 G 강의실이 안 나온 이유는 띄어쓰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창이 어디요? 그 추가했을 때 메가이트 신촌 G 강의실이랑 다 적었는데 그냥 메가이트 신촌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G 강의실은 안 나오고. 아니, 지금 출력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요걸 출력하는데 이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학과 이름을 출력하게 해놨거든요. 백엔드 비반 메가 IT 신청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백엔드 비반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지, 위치는 출력을 안 해요. 자, 지금 여기는 옛날에 저장된 게 위에 있고 최신으로 저장된 게 계속 아래에 있죠. 그러면 최신으로 저장된 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목록을 조회하기 위한 매퍼인데, 여기서 order by dpkno dsc 이렇게 하면은 유연 번호의 역순으로 조회를 하니까 최신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XML이 수정되면 얘는 자바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XML 파일을 수정하면은 반드시 톰캣을 명시적으로 한번 끄고 재실행하셔야 돼요. 콘솔 창에 여기 보면 중지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끄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야 되는데, XML이나 자바 파일에서 실행하면은 이상한 거 나옵니다. 실행은 항상 JSP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최신 게 위에 있죠? 옛날 게 밑에 있고. 자, 이것만 해도 갑자기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아이씨 복습 하나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것들을 복습할 이유가 좀 생기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아까 예제에서요, 그 교환 예제에서 넘어갔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입력 받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request get 파라미터로 name, email, tel 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 REGXL퍼를 만들어 놨을 때 파라미터 받고 이 파라미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검사하는 로직을 짜놨었어요. 정규 표현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펜은 자꾸 어디로 숨을까? 요 유저 이메일이, 유저 네임이 여기서 정의한 정규 표현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해서 에러 객체를 만들었었어요. 헬퍼 안에 REGX 헬퍼 보면은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요거죠. 메시지. 이거를 예외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로 주고 그걸 에러로 발생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요 객체가 캐치문의 2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제 에러 객체에 들어가고 이 에러 객체를 스로우 시키면 이 에러 객체가 캐치문의 2로 들어온다고요. 그때 여기서 사용하는 이.getMessage는 이 메시지가 에러 객체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러 나면 이 메시지를 여기에 보내서 쓰겠다는 거죠. 이걸 뭐에서 써요? 웹.리다이렉트에서 쓰죠. 뒤로 보내는데 이 메시지를 뿌리고 보내라는 얘기죠. 예외 처리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메서드에 따라서 검사하고 싶은 형식에 따라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에서는 좀 더 늘어난 거고 리절트에서도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 포스트 방식의 이제는 그 REGX 헬퍼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 드리는 이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포스트 파일도 같이 압축해서 전달할게요.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버전은 교환해서 쓰는 거는 얘가 검사를 해서 정규 표현식에 위배되면은 true false를 리턴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if문으로 얘네들을 다 한 번씩 감싸줘야 되는 코드가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if문 7개가 나오더라고요. 코드가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게끔 바꾼 건데, 트라이 캐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바 소스에서 처리하면은 빨간 줄하고 트라이 캐치를 추가하는 메뉴가 뜹니다. 근데 JSP 파일은 서블릿에서 스로우즈를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쓰는 게 강제가 아니에요. 항상 JSP는. 그래서 JSP에서 트라이 캐치를 쓰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실력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짚어주질 않아요. 그럼 이제 요 정규 표현식을 조금 더 써본다면 여기 add ok에서 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받은 내용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생략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실습으로 똑같이 재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파일, 오늘 지금 드린 그 공사 레트로핏과 공호 디파트먼트 요 예제 하나에 우리 한 달치 수업 분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 봤는지 한번 키워드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복습해 보시라는 의미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실습은 각자 시간들 할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원격 접속하신 분들 먼저 줌 접속하셔도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대신에 주말 동안 복습은 확실히 해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요. 서블릿하고 그 다음에 MVC 패턴 들어갈 건데, 클래스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면 그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추상화가 다시 나옵니다. 그게 정복이 안 되면 스프링 들어가도 스프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니까 추상화 빼고 다른 거라도 복습 확실히 해오세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